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6.25 전쟁에서 월남전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 이겨낸 부부들의 이야기, 내조의 여왕을 담았습니다. 비클로즈업에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복잡한 시사연안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시사은행, 뉴스뱅크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 마당입니다. 이틀 뒤 일요일은 96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물결쳤던 3.1절인데요. 요즘은 국경일에도 나부끼는 태극기를 마주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개양에 소홀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3.1운동의 의미조차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3.1운동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가량이 3.1운동을 모른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나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3.1운동이 있었는데요. 3월 1일 하루만큼은 대한독립만세의 외침과 태극기의 물결을 되새기면서 일요일 아침 태극기 개양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우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북한 권력 승계 과정의 비화를 그린 실화극장 그날부터 대통령의 건강법을 공개한 나는 몸신이다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채널A 특선 다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통영의 비진도. 지난 20일에는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특선 다큐 까막눈 할머니, 시인되다가 방송됐습니다. 내 나이, 시를 노래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나간 세월 속에서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할머니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한글을 더 배우는 것. 높은 편말에 있는 안내문도 눈에 탁 띄고 정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편리해요. 분들의 실력 테스트를 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가 하면 공부를 멈추지 않으며 배움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장, 연양삼치구, 명말, 서울 침서방집도 찾아갔잖아요. 또한 까막눈이었던 할머니들은 한글 공부의 일환으로 시 작문 교육을 받으며 서툰 한글 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생사를 시로 표현했는데요. 사는 게 나 홀로만 힘들겠냐마. 어찌 그리 무심한가 세월 가는 게 못 배운 서러움도 꽁꽁 담아서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가보신 김여왕. 한편 77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한충자 할머니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여러 차례 문해대회에서 수상하며 시집 발간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희들 열심히 가르쳐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음악성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삐뚤삐뚤 써내려가는 할머니들의 굵은 손마디를 보며 질곡 많았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고 늦은 나이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꿈을 이룬 까막눈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는 원고지 위에서 시가 됩니다. 다음은 실화극장 그날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6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어머니 고영희의 굴곡진 삶을 극화했습니다. 들여다보자. 그녀는 어떻게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꿰찰 수 있었을까? 가족 모임의 김정일의 세 번째 여자였던 고영희는 각별한 내조와 젊음을 무기로 김정일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제일교포라는 출신 탓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내 앞에서 재판하고 속보는 놈들 다 아우지감이야. 위원장 동지.
고영희에게 김일성 사망 후 마침내 김정일의 공식적인 부인으로 인정받게 된 그녀는 그러나 유서남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고 죽기 전 자신의 아들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만들기를 결심합니다. 정철이나 정은이 둘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돼야 되겠다고요. 내 아이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남이가 돌아왔. 장자이자 유력한 후계자인 김정남과의 후계 다툼을 벌이던 고영희는 결국 암과의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나고 이후 김정남이 급부상하게 되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고영희의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뜻밖에도 김정남이 아닌 김정은이 후계자 지목을 받게 된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천한 사람은 고영희가 죽은 뒤에 실질적인 부인 역할을 한 김옥이었는데요. 고영희는 김정일의 새로운 여자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김정은의 조력자로 남겨둔 것입니다. 김정은 동무가 족같습니다. 영희 언니가 참 잘 키웠시오. 시청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권력 승계 과정의 숨은 이야기들이 흥미로웠고 긴장감 있는 구성이 돋보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설 특집 나는 몸신이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들어보니까 간단한 지난 18일에는 설 특집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건강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통령도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대통령처럼 먹을 수 있다. 3대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먼저 16년간 청와대 조리장으로 일하며 대통령들의 건강을 챙겨온 몸신이 출연해 역대 대통령들의 건강 밥상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저런 채소를 좋아하셔서 이가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각양각색의 밥상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성향을 짐작해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또 육식을 좋아하셨죠? 네,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고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또 다른 몸신이 출연했는데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셨죠. 운동법이 있으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알았던 대사증후군의 좋은 운동법으로 하루 40분 빠르게 걷기와 관절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어깨, 허리, 지금 말이죠, 이 돌리는 거 앞뒤로 하는 거, 옆으로 하는 거, 그거 이게 목 운동이죠. 아버님의 밥상에서 세월이 많이 시청자들은 역대 대통령의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밥상과 운동법을 소개한 점은 좋았지만 대통령 건강법에 걸맞은 특별한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목큐 드라마 사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17일에는 한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스토킹 사건을 극화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자꾸 없어지고 새벽 1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한 한방병원 입구에 인분이 뿌려져 있고 죽은 닭이 매달려 있는 등 테러 행위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경찰서 측에서도 뭐 얼굴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진전이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쓰기 시작. 추적 끝에 범인은 자신의 아내가 한방병원의 한의사 장 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박 씨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 한의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내가 눈이 뒤집히죠. 장성기 씨의 집으로 배달된 한편 임신 중이던 한의사 장 씨의 아내가 집으로 배달된 음료수를 마시고 유산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아내가 그걸 먹고 쓰러진 거예요. 지금 위태척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 좀 놔줘요 제발. 장성샘도 나 좋아하잖아. 이에 한의사 장 씨는 극중 제작진에게 자신이 박 씨의 아내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조사 결과 음료수를 배달시킨 장본인 역시 박 씨의 아내였는데요. 당신 마누라 최화영이 그 똑같은 나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알아? 지금 사장님 와이프가 한의사 장 씨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을 알았기에 그동안 그녀의 행동을 묵인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까지 가도 접근금지 명령밖에 못 내린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피해자가 겪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경범죄로 인식되는 현실을 극화하여
그 심각성을 환기시켜준 점이 유익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가벼운 인식과 처벌로 인한 사회적 제도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관찰 카메라 24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한약재 70%. 지난 18일에는 국내 최대의 한약재 전문 시장 서울 양령시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관찰 카메라 이번엔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 먼저 상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재배된 품질 좋은 도라지를 구매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좋다. 운동이 되고 굵고 예쁘게 뻗은 것이 좋은 거예요. 약용작물들의 집결지가 돼. 또한 전 세계에서 재배된 약용작물들이 모이는 생약초 골목을 찾아 최근 인기 있는 한약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약재나 차 종류가 유행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뇌에는 이제 초석장. 40년 됐다는데. 보양 상품 구입부터 보양식 제조까지 한 번에 연결되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양령시만의 편리한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몸에 맞는 약재를 넣어가지고 팩으로 하나씩 해서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보양식이죠, 보양식. 체질을 알고 뿐만 아니라 인삼 도매 골목을 찾아 재배 연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삼의 품질 정보와 함께 좋은 인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쁘고 미흡고 그 차이고 연수도 4, 5, 6년근 다 틀리고 이렇게 큰 게 이제 저 비싸고 질도 좋고 좋아요. 6년근. 단골은 외상도 되고 많이. 방송이 나간 후 한약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약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줘 유익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모큐 드라마 사인은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를 극화하며 스토킹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처벌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어주길 바랍니다. 네. 특선 다큐 까막눈 할머니 시인 되다는 기억 니은도 모르던 까막눈에서 황혼의 시인이 된 할머니들의 모습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빗둔 글씨에 뛰어난 기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의 인생 여정을 진솔하게 풀어낸 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힘들고 고단한 지난 삶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성화시킨 할머니들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시청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욱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내조의 여왕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6.25 전쟁부터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온 산 증인들이 그 시절의 기억을 생생히 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내들의 고군 분투기 내조의 여왕. 인생의 희노애락과 감동이 함께합니다. 내조의 여왕. 꼴꿀이 죽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함께 헤쳐온 부부들의 가슴 아픈 그때 그 시절 오랜만에 들어봅시다. 아득한 옛날 옛적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작전상 후퇴, 미군이 후퇴하고서 대동강 다리를 끊는 거야. 네. 끊는 소리 용식이 네가 해봐. 뚝. 그거는 어린 애들 끝이라고 하는 소리지. 우니까 뚝. 역시. 그냥 대동강 다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아비규환이야 그냥 막 다리 다 끊어지고 뭐 그냥 대동강을 건너는데 대동강이 이만큼 떠내려가면서 우리 건너왔어요. 한 살은 우리 엄마가 없고 4살짜리는 아버지가 없고 그다음에 11살짜리는 이부자리 세채 지고 땅에 끌리지. 그다음에 오빠는 쌀 지고 나는 냄비 그릇 숟갈 오다가 밥해 먹어야 되니까 그거 메고
장단으로 해서 고랑포로 해서 오는데 우리가 패전병한테 잡힌 거라. 우리가. 인민군 패전병한테. 예, 피란 나오다가 그래서 예. 산으로 다 끌려 올라갔어요. 우리가 총살을 막 시키겠다고 자기네끼리 쏙쏙쏙 하는데 예. 정찰기가 와서 뱅뱅 도니까 우리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정말 무사일생으로 살아나신 거네요. 쫙 피난이 오는데 그놈의 쌕쌕이들 비슷해. 네가 하는 것도 생각해. 소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 인민군들이 소를 갖다가 피난민 소에다가 이제 군 장비를 싣고 가상해가지고 이제 가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정보를 포착해가지고 뭐 탄약이라든가 소만 보면 오만이는 내 손을 잡고 허리 펴라 죽고 나서 할아버지 찾아가 뗀다 그래가지고 대동강을 쪽박하고 딱 건너섰는데 그때 이제 누이를 이제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이 만나러 이제 우리 현미 동생하고 같이 이제 연예인 가족으로서 북한에 두고 온 식구가 없냐 해가지고 나는 이제 누이 동생 만나러 갔잖아요. 비닐을 만든 신발을 신고 나온 거야. 고무신도 아니야. 하얀 고무신도. 하얀 나이롱으로 뽑았는데 신발이 고무신이 아니고 나이롱 신발이야.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밥도 한 끼 못 먹고 그러고서 헤어지면서 착 돌아서 호텔 속으로 들어갈 적에 나 혼자 마음으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눈이만. 갔다 오고 나서는 음식에 상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럼 밥을 못 먹어요. 못 먹으면서 이렇게 갖고 서 있으면서 우리 누이는 이거 하나도 못 먹을 건데 말이야. 못 먹고 한 숟갈 뜨다가 에이 그러고 숟갈 이렇게 내든지 치고 막 그래요. 그게 한 달을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51년 만에 만났는데 6살 때 헤어지고 봤는데 알아볼 수 있게. 딱 보는 순간 걔야. 어렸을 때 걔야 길자. 한눈이야 그냥 한눈에. 아니 50몇 년이 흘렀는데도. 한눈이야. 그리고 너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입밥 쌀밥 먹는 게 소원이라. 쌀밥. 밥상만 마주 앉으면 명자야 길자야 미안하다 우리끼리 먹는다 그러고 먹고. 글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는데 이제 뭐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도 살았다는 것만 알았으니까 그걸로 감사한 거죠. 무교동에서 야간옥수를 하고 있는데 너 월남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애아들입니다. 애아들이 못 가? 조국 수호에 몸을 이완할 때도 됐잖아 이제는. 가야 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씁니다. 나는 이 비행기를 타고 월남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도장을 찍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세레나 양만하고 콤비네이션으로 그때 사회를 봤어요. 세레나 양 노래 이제 갑돌이 갔어요. 겉에라는 길잖아요. 모르죠? 그 순간에 저쪽 쓰레기통 앞에서 하나 더 무대 옆에 15m 앞에 그게 불발탄. 불발탄이 이제 살리는 거고 저희들도 노래하면은 박격포탄인가 그렇게 조그만 게 그게 막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엎드리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생명을 걸고 노래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위문공연을 가면은 군인들이 뭐 음악 아무것도 나하고 손 붙잡고 울고 노래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거를 저희가 3번을 71, 72, 73년을 가는데 제일 속상한 게 이제 작전 나가려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철모 깔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슬픈 노래를 하면 안 돼. 즐거운 노래를 해줘야 돼. 그럼 그거 보고 바로 작전 나가면은 전사하고 들어오고 다 전사하고 들어오는데 월남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제일 첫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의 피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거라. 그래서 월남 갔다 온 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남성남 선생님께서도 그 위문 공연을 많이 가셨죠. 가장 많이 가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짝꿍하고 6번을 갔다 왔습니다. 남철 선생님이요. 그걸 자기가 용기를 못 내고
망설이는데 제가 여권을 만들어서 그래요? 중앙경찰서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제가 대신하고 여권을 제가 다 만들어서 모든 수속을 다 제가 해서 떠나서 갔다 오게끔. 아니, 피해를 입고 세상을 끝내야 할 운명이라면 여기 있다고 건강하게 살아있고 거기 간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끔 권장을 했고. 대범하신 진짜 분이세요. 그러시네요. 네. 그 코미디하고 왔다리 갔다리 춤도 추면은 진짜 반주 쳐요. 얘들아, 뭐하니? 반대로 돌아. 남성남 선생님 뵙기 이제 건강해 보이시지만은 예전에 한때 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 뇌졸중으로 수술하신 적도 있고. 새벽 5시에 이렇게 흔들면서 꿀꿀꿀꿀꿀꿀이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눈물을 이렇게 주르 흘리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재활치료 담당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측으로는 운전을 하고 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니까 운전을 시키면서 트로트 테이프라는 걸 한 10개를 사가지고 틀면서 따라서 하라니까 안 해요. 그러는 걸 내가 크게 막 소리 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손짓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해요. 그래서 8월 20일 날 쓰러졌는데 11월 초에 정원 잔일이 빅쇼 KBS에서 빅쇼 하는데 PD 선생님 전화가 왔길래 제가 무조건 대답을 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대답을 한 거야. 남철이가 이제 우리 짝꿍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난 옆에서 오케이. 이거 그러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가 뭐야. 그리고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난 옆에다 나도. 이러니까 코미디 한 줄 알고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웃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 얘기할게. 사랑하는 영숙 씨. 우리가 나이 먹고 이제 하얀 백발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어요. 끝까지 살아준 당신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보. 왜 그래? 그래도 울겠네. 이거 코미디언이 그러면 안 돼. 성남 씨, 박수 한번 하자.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에이! 어려운 시절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부부.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사세요. 네, 생사를 오가는 아찔한 경험부터 또 북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밥 한 술 편히 못 먹는 애틋한 심정까지 역사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면서도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다시 무대에 세운 남승남 선생의 아내의 지극한 내조 또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부부들의 진솔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빅클로즈업 순서죠. 황수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같은 뉴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관심과 흡수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색다른 시도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롭게 선보인 뉴스뱅크입니다. 네. 뉴스는 효과적으로 전달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고심의 흔적들이 프로그램 곳곳에 묻어나더라고요. 네, 저도 뉴스를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별화된 시도는 쏟아지는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클로즈업에서는 나른한 주말 오후를 깨우는 신개념 뉴스쇼 뉴스뱅크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시시각각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그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알토란 같은 소식만을 모아 친절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사 현안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간파해 전해주는 뉴스뱅크입니다. 다른 타사에서도 전하고 저희 방송국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전하고 있는 똑같은 뉴스를 좀 더 재밌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쇼 형식으로 살려서 역동성 있게 그리고 재밌게 재미를 유발하고 유익함도 있고 재미도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휴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문을 연 뉴스뱅크 시간입니다. 늦어도 모레 정도에는 아마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뉴스뱅크는 한 주간 발생한 주요 시사 현안을 살펴보고 화제의 인물을 통해 관련 사건을 짚어보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월 1일 첫 선을 보인 이후 한 주 동안 쌓인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차에 타라고 해서 포스트 JP를 노리는 어떤 정치적 어떤 꿈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의 관계가 워낙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뱅크의 장점은요, 무엇보다도 인포테인먼트의 성격을 극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행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형식을 재미에 얹어서 주면 시청자들이 더 쉽게 잘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투잡 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부총리나 장관으로서 뉴스뱅크는 두 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뉴스 창구 코너는 은행 창구를 연상케 하는 종소리가 울리면 새로운 소식이 도착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 중 특히 흥미로운 사건을 선별해 간략하게 짚어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경남 중고 동창회 부럽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저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뉴스 창구에서 지금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엔 이 주제를 할 거다라고 크게 글자를 띄우니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 다른 시사 토크는 그냥 이렇게 출연자 나와서 떼 토크 그냥 토크 하잖아요. 1시간 내내. 뭐 다음은 이 얘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주제를 알 수 있게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또 차별성인 것 같아요. 이어서 이어지는 코너, 뜨거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뜨거운 사람 뉴스죠. 핫인 뉴스 시간입니다. 한번 인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핫인 뉴스는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화제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심도 있는 대담을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얼굴이 가려진 입간판을 세워두고 해당 인물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해 누구인지 맞춰나가는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상대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 대표입니다. 이 승무원과 길 가다 뉴스뱅크는 이렇게 특색 있는 코너들을 통해 시사 현안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 자료와 소품을 활용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인데, 자, 김복준 교수님, 합격 표시 도장이 땅 찍혀야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조가 됐다 뭐 이런. 첫 번째 핫인 뉴스 3명. 또한 뉴스뱅크를 대표하는 두 얼굴 박소윤, 이용환 진행자는 스튜디오 곳곳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진행 방식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스튜디오를 보다 넓게 활용하며 프로그램에 입체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앵커가 아마 앉아서 진행하거나 굉장히 고정된 형태로 스테이틱하게 진행을 했으면 프로그램 전체가 아무리 입체적인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들을 동원했더라도 결국 시청자가 보기에는 프레임,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냥 붙여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앵커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원근감도 동원하게 되고 결국은 다양한 뷰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스튜디오 공간 안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뉴스뱅크의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다양한 시사 현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대담을 나누는 출연자들 사이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며 방송에 임하는 두 진행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앵커들이 앉아서 하는 방송이 많았는데 저희가 좀 더 역동성을 좀 주고 싶은 마음에 서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리가 아프긴 해요. 네. 특히 방송할 때는 또 잘 모르는데 방송 끝나고 나면 다리가 얼얼합니다. 네. 온몸이 쑤셔요. 좀 다리가 아픈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다리 아픈 것쯤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만 봐주시면 저희는 뭐 일어서는 것 못지않게 날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뉴스뱅크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시사 현안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데요. 뉴스 보도 본연의 역할을 놓치지 않으면서 뉴스뱅크만의 재미까지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의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 누굴까요? 아, 얼굴이 없습니다. 시사 예능이라고 하는 장르가 시도되고 있기도 하고 일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국 우리 방송사는 분류해야 되잖아요. 이 예능의 영역으로 더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시사 영역으로 더 집어넣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재미있는 장치를 많이 집어넣었지만 이 뉴스뱅크는 어쩔 수 없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재미 요소는 7대3, 3이 재미고 7은 결국은 팩트다. 또 팩트에 대한 어떤 정말 이 날카로운 날이 살아있는 시선의 논평이다 해서 이 비중, 경중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이 다 이제 참석을 해서 뿐만 아니라 주간 시사 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 주간에 일어난 주요 시사 현안들을 보다 총체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일일 시사 보도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거의 이 주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데일리, 일간 프로그램과 주간 프로그램의 차이로서의 차별화가 시청자들에겐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데일리와는 다르게 한 주간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을 A, B, C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아주 깊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단초 제공의 여지가 있다. 속독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정독을 하는 느낌을 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랑 정치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설명하는 데 부족한 면이 지금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일일 시사보다는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는 뉴스뱅크. 앞으로도 뉴스뱅크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시사 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매일의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뉴스와는 다른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의 뉴스 중 엄선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며 주간 뉴스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 소품과 효과음을 활용하고 또 퀴즈 형식도 선보였는데요. 기존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시도였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재미있고 또 지루할 틈 없는 뉴스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이 뉴스뱅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각양각색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능과 결합하여 토크쇼 같은 재미를 주는가 하면 추리극을 능가하는 흥미진진한 구성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골라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토론을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많은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상파에는 시사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데 종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썰전이나 강적들처럼 시사 프로그램이랑 예능이랑 많이 접목해서 하더라고요. 교도남마 프로그램 아주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그런 3사 보도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방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한 변신이 딱딱하고 무거운 시사 문제들을 한층 더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반면 연성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강력한 주체로서의 언론 본연의 역할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사마다 차별화된 시사 프로그램들을 동시간대에 선보이며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네, 몇몇 프로그램들은 예능 못지않는 화제와 인기를 얻으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시사 프로그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채널이 많아진 만큼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현재 방송되고 있는데요. 추적 60분,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이 정통 시사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리얼스토리 눈처럼 그 예능 프로그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사 프로그램은 종편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쾌도난마라든지 돌아온 저격수다와 같이 대단 프로그램에서부터 먹거리 엑스파일로 대표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종편에서는 특히 시사 프로그램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 A의 경우 지난 2월 대대적인 시사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다양한 뉴스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썬데이 뉴스쇼, 뉴스뱅크와 같은 색다른 시도가 돋보이는 보도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시사라는 큰 틀 안에서 탐사보도나 대담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벌써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적인 증가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요즘의 시사 프로그램들은 고정되고 엄격한 틀을 벗어나서 다양하고 유연한 포맷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추리 플롯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적절한 그래픽 효과 등으로 미드식 시사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팬덤까지 형성하고 있죠. 네. 또 예능화 경향도 최근 시사 프로그램들의 큰 특징인데요. 네. 썰전과 쾌도난마가 대표적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쉽고 직설적인 토론으로 현재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주류가 된 시사 토크 포맷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명쾌한 분석이라든지 수다에 가까운 화법을 통해서 시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포맷과 내용의 차별화로 현재 시사 프로그램들의 인상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들이 정석이라고 생각했던 틀을 깨뜨리며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시사 프로그램의 현 주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토론자가 참석해서 아주 활기 띈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하고 있어서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예능하고도 많이 접목하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더 친근하게 볼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토론하는 프로가 많아져서 사회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지식도 많이 늘죠? 상식도 많이 늘고. 종편에서는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고 요새 시사 프로그램이 되게 상업화되고 예능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지한 시사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쉬움이 들어요. 시사 프로그램이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아서 거의 잘 안 보게 돼요. 토론하는 그런 방영은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사회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런 걸 방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사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는 한데 근데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너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식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능과 접목해 사회 문제를 더욱더 친숙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더욱더 심층적인 취재와 또 날카로운 비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화려한 이면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요. 외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상파와 종편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시사 프로그램들의 수가 많아지고 형식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상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사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내용의 상업화, 연성화 경향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교육이라든지 의료, 물가와 같은 생활적인 이슈의 비중은 커지고 있고 흥미 위주의 아이템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화 경향은 결국 시청률과 무관하지가 않은데요. 상업 논리 안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종편의 경우에는 시사 프로그램이 오히려 과잉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종편 채널 대다수가 시사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오후 2시에서부터 6시까지 종편의 모든 채널이 시사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또 장편화됨으로써 과잉 현상에 더욱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종편의 과잉 현상 또 지상파의 축소화 영향은 대조적인 현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맥락에서는 정치와 상업적인 논리라는 마찬가지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상파와 달리 종편의 경우 시사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는 데도 보다 적극적인데요. 종편 시사 프로그램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국내 정치 이슈로 한정된 아이템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보다 폭넓게 다뤄야 할 국제 이슈라든지 경제, 인권 등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요. 이러한 이슈마저도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연결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편향된 시각일 텐데요. 네. 시사 대답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주로 보수적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비판의 대상도 보수 진영의 바깥을 겨냥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사 프로그램의 저널리즘 정신은 더 힘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정신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출연자들의 주관적인 논평이 엄격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역술인들의 시사 프로그램 출연입니다.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딱딱한 시사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시사 프로그램의 생명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는 만큼 패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네. 국내의 수많은 쟁점들을 더욱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려서 올바른 공론이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더욱더 잘 수행하면서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정통 탐사 보도의 강화로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대중들의 시사적 관심과 지식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시사 프로그램들은 갈수록 연성화되고 상업화되는 내용으로 그 욕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내용의 깊이와 완성도를 증명해야겠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 또한 시사 프로그램의 중요한 덕목인데요. 가감 없는 비판이 자유롭게 이어질 때 결국 시청률이라는 상업 논리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형식에 대한 개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시사 프로그램의 공론적 기능은 대중들이 많이 볼 때 확보될 수 있는 만큼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사 프로그램의 현 주소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프로그램들이 정형화된 형식에서 탈피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네, 형식적인 면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서 시사 저널리즘 태보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국 당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3년이 넘게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사회로 다가와 있습니다. 더 이상 알아볼 곳이 없는 곳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보편적인 소재를 벗어나서 점점 더 특수한 소재를 찾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오랫동안 다루게 되면
새로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기이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소재를 다양하게 확대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시청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해가 오해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출연자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특수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특수할 뿐만 아니라 탈북에서 살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언급은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특수성이 북한 주민들이 보편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출연자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을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는 북한 여성들은 한국화된 미인들입니다. 한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한국 시청자들이 그동안 보아온 집단 토크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고 있으며 출연자들 역시 한국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외모와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외모가 같고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보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는 북한은 이상한 점만 있는 곳이 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시청자들이 북한의 주민들을 만나러 가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있는 세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영역의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배계급이 핵심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북한의 전국을 두루 살펴보고 북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남과 북의 이질성을 강조하여 북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의 호기심을 시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충족시켜준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시청자의 호기심과 반대되더라도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남북한 화해와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앞부분에 나오는 생생한 북한 뉴스 평양 깔깔깔은 북한 소식을 북한 뉴스의 형식을 모방하여 전달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코너를 북한에서 만드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이런 코너가 남북 화해와 문화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체제나 경제현실과 같은 차이점이 뚜렷한 부분을 부각하기보다 남과 북의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과 같은 공통점이 많은 부분을 강조하여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남과 북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상 콘텐츠는 인생의 경험을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각에서 한 가지 측면만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은 잠깐의 인기를 끌 수는 있어도 두고두고 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명품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넘어서 통일에 대한 열정을 통일 한국으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죠. 네,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네. 또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황사 이후 섭취하면 좋은 음식으로 삼겹살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요.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황사가 몰려올 때는 자주 물을 섭취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A 시청자 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